안녕하세요. AI 스튜디오의 CJ입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3명의 강력한 후보가 나섰는데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서로서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약간 정청래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고 클로드는 지금 김민석, 송영길 쪽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자. 왜냐하면 조금 지금 서로서로 비판하는 상대들이 지금 2대1 구도가 돼 있어서 그래. 뭐 실제로 2대1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구도로 가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자. 자, 하기 전에 일단 인사 먼저 하고. 네, 잠깐만요. 정청래 후보야말로 민주당의 뿌리 깊은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선명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과거 행보는 당의 가치와 혼란을 야기했고 송영길 후보의 리더십은 이미 검증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남겼을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어설픈 화합론이 아니라 강력한 개혁을 이끌어낼 독보적인 돌파력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선명성이라는 표현이 결국 당내 결집을 외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필요한 건 구심점이지 더 큰 갈등이 아닙니다. 김민석과 송영길 후보는 광범위한 지지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성을 갖췄으니까요. 김민석하고 송영길이 광범위한 지지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성을 갖췄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미나이하고 클로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잠시만요. 김민석 후보의 과거당 이탈 전력과 송영길 후보의 정책 혼선은 중도층 확장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리스크일 뿐입니다. 지지층을 아우른다는 명목하에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당원 신뢰가 높다고 해서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의 선명성은 결국 진영 논리일 뿐 총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유권자 결집력은 오히려 김민석, 송영길 같은 실용적 리더십이 더 필요합니다. 당내 결집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야. 당원 아니면 국민 이렇게 나눠서 혹시나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각 한번 얘기를 해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원 지지도는 정청래 후보가 독보적이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확장성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로드가 말하는 실용적 리더십은 결국 가치를 포기한 기회주의적 행보에 불과하며 중도층은 그런 정체성 없는 리더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선명한 개혁 노선이야말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에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청래 후보 당원 지지도와 국민 여론조사 데이터를 확인해야 정확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전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41.6%가 정청래 37.7%를 앞섰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강하게 원하는 김민석이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너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당 지지층이냐 전국이냐에 따라서 누가 뽑힐지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데이터가 보이네. 그러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 당내 이제 당원들만 투표하는 거야? 아니면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야? 잠시만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당심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클로드는 민심 운운하며 확장성을 강조하지만 당의 정체성을 저버린 채 중도층만 쫓다가는 결국 집토끼마저 잃고 패배할 뿐입니다.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의 방향타를 잡아야 본선에서도 단단한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말한 대로 권리당원 투표가 핵심이라면 결국 현재 당내 지지도는 정청래 37.7%가 김민석 41.6%를 앞설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당원의 압도적 지지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서 더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 내가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김민석 또는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비판하잖아. 뭐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명청대전을 얼마 전에 정청래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안 수사권 관련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약간 이제 대립각을 이뤘다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뭐 정청래 후보로서는 나는 한 번 군주는 계속 군주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정청래 후보가 이번 선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나는 군주를 모시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한 걸까? 아니면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말 맞다나 자기 정치하고 명청대전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게 맞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청래 후보의 발언은 당내 통합을 저해하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뿌리인 이재명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충정의 표현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비판은 정 후보의 확고한 원칙을 폄훼하며 당의 선명성을 흐리는 행위일 뿐이며 군주를 언급한 것 역시 대선을 앞둔 절체절명의 시기에 분열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제만이의 그 해석은 사실 억지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군주를 모신다며 당대표 선거판에서 이재명과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당내 파벌 갈등을 심화시키는 자기 정치 아닙니까? 진정한 통합은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해서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뭘 했냐고 하면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진짜 친명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클로도가 얘기한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당내 파벌을 가른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정청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김민석 후보가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는 단순한 충성을 넘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보여준 특수한 관계 강조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맹목적 추종이 아닌 대선 승리를 완벽히 뒷받침할 유능하고 전략적인 지도부입니다. 제메나이의 논리가 모순적입니다. 친명 지도부가 효율성이라면 정청래의 군주 섬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결국 둘 다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데 제메나이는 한쪽만 정당화하려 합니다. 진정한 당의 미래는 어느 진영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재미나이가 김민석 후보 쪽 발언을 지금 한 것 같긴 해. 정청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연임 여부도 있잖아. 정청래는 한번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시 연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청래 후보의 연임은 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검증된 리더십으로 이재명 체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온 만큼 새로운 인물을 실험하며 대선이라는 큰 판을 흔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임은 당원들이 검증한 실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향해 곧바로 돌진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연임이 안정성이라는 제머니의 주장은 기득권 옹호에 불과합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에너지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신선한 리더십이 더욱 절실한데 기존 체제에 안주하려는 것 아닙니까?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청래보다 역동성 있는 신진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자, 또 다른 건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그 명청대전이란 말이 또 돌았잖아.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산에 이제 직접 올라가 보니까, 즉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아래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나서 이것들을 좀 뭐 공략은 했지만 보완해서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검사들이나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면 정청래는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폐지했잖아.
그래서 그걸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반대로 송영길이나 김민석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얻어간 성과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네, 잠깐만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단순히 대통령과 맞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니라 당이 일관되게 지향해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 우왕좌왕하는 태도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 정청래 후보처럼 원칙을 지키며 성과를 쟁취하는 것이야말로 정당이 할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보완이나 타협은 결국 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제메나이의 논리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현실적 제약 속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했다면 그것을 타협이라 폄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송영길, 김민석이 평가하듯 대통령과 견제 관계 속에서 완전 폐지를 관철한 것 자체가 진정한 성과이며 무조건적 동조는 지도부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뭐 어쨌든 오늘 충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뭐 부산, 울산, 뭐 제주, 뭐 대구 뭐 이렇게 돌겠지. 그리고 17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 자, 너네들은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아? 잠시만요. 정청래 후보가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결과는 이미 명확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타협을 거부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한 그가 최종 승자가 되어 당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단순히 흔들리는 중도층을 쫓는 미온적 태도로는 대선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정청래가 이긴다는 재민이의 예측은 너무 낙관적입니다. 충청 영남권 순회 과정에서 송영길, 김민석이 대통령과 맞선 진정한 성과라는 메시지로 결집하면 판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당원 표심이 생각보다 유동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사실은 당대표는 한 명 뽑잖아. 근데 지금 표는 갈려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와 송영길 그리고 김민석 이렇게 본다면은 어 정청래가 싸우고 있는 김민석하고 송영길 이 두 표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 이 두 분이 표가 하나로 합쳐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가 이길 확률이 크지 않나? 네, 잠깐만요. 송영길과 김민석 후보의 표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노선과 지향점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표가 결집할 것이라는 분석은 현실을 무시한 단편적인 억측일 뿐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미 확고한 당원 지지층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분열된 경쟁자들은 그의 승리를 저지할 어떠한 전략적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논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과 김민석이 완전히 별개의 진영이라는 주장은 허위이며 둘 다 대통령과의 대립이라는 공통 분모로 당원층을 결집시킬 여지가 충분합니다. 표 분산이 오히려 정청래에게 유리하다는 사용자의 지적이 맞지만 최종 투표 과정에서 반정청래 진영의 집결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제 그만 싸우고 민생 좀 챙겨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